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미국 증시의 탄력적인 상승에도 아시아와 유럽은 그만큼 잘 따라가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시아장 상승 마감한 지수도 있지만, 근데 상승했다 하더라도 내용을 살펴보면 좀 부실한 경우가 많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출발 예정이긴 한데, 이게 지금 상승한다라고 해서 이 미국처럼 탄력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구간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쯤에서 오래간만에 이 전 세계 증시 그림만 한 번씩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순서상 일본이 그냥 제일 먼저 눈에 띄니까 일본부터 좀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건전한 모습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니까 하락 추세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달 동안 움직임을 보면, 올해 움직임을 보면 사실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면 뭐 하락 추세 극복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죠. 여기만 넘어가면 상승 추세로 전환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강해요. 근데 아무튼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반응만 살펴보자면, FOMC 회의 이전에는 많이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회의 이후에는 일단 답답한 모습,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 볼까요? 상해 종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인데, 이 전 세계 증시와 약간 다른 게, 전 세계 증시는 6월 중순 혹은 7월 중순에 이 바닥 테스트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이제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는 그림이라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 4월 말에 벌써 바닥 만들고 올라오는 그림이었단 말이죠. 왜 그랬냐? 여기 중간쯤에 4월 중순쯤에 그 상해 봉쇄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먼저 투매가 좀 나왔고, 단기적으로 그 투매로 인해서 남들보다 반등이 좀 빨리 나오기 시작해서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 반등의 어떤 대장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죠. 근데 먼저 올라와서 그런지 최근엔 좀 세계 증시보다 답답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더 최근을 보면은 FOMC 회의 이후에 남들은 좀 탄력적으로 치고 나가는 듯 하나 얘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이런 답답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일본도 방금 전에 봤는데 여기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죠. 중국도 답답하고 일본도 답답하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유럽 증시도 한번 볼까요? 독일 증시 지금 현재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약하죠. 미국 증시 막 급등하고 있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이렇게 독일 증시 같은 경우 결국 이 넘어가지 못하고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성 모색 중인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요. 이런 모습들. 오직 미국만이, 특히 그 중에서도 S&P가 좀 탄력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박스권이 대략적으로 이 자리였는데 FOMC 회의 이후에 치고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중요한 추세를 결정짓는 그 자리까지 올라와 있죠. 이 자리 저항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죠. S&P입니다.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강하긴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박스권이었는데, 지난번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돌파 한착하고 추가적인 레벨업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나스닥도 여기 넘어가면 이제 이 하락 추세의 변화가 생겨날 수도 있는, 어떤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모습을 살펴봤는데 미국만 강하네 라는 인상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까지 FOMC 회의가 가장 큰 이슈이긴 했는데 그 이슈에 대한 반응이 야 이거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 9월 달에 50bp밖에 못 올린댄다 라고 하니까 긴축 우려 완화다 하면서 일단 이 당분간 좀 좋긴 좋았는데, 근데 이제 FOMC 회의가 하루 지나고 나서 좀 생각할 시간이 생겼잖아요. 이 이슈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생각할 시간이 생겼는데,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 생각해보자. 이거 미국은 좋긴 한데 여전히 미국이 50bp 올리는 게 좀 강력한 긴축 아닌가? 여전히 달러 강세는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시아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딱히 저기에 환호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서 지금 뭐 일본, 중국,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이 좀 비틀비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감정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 이성적으로 시장을 보려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답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금융시장의, 오늘 한국장의 반응이 어떻고, 솔직히 이런 거는 일단 별로 제 생각에는 일단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중장기적인 추세를 어떻게 할 거냐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그 부분이 테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미국이 뭐 한국이 어떻게 마감했고 중국이 어떻게 마감했고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여기를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 나스닥 S&P 여기를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 여기 넘어가면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지금 경기가 연착륙으로 갈 거냐 경착륙으로 갈 거냐 이런 걸 고민하는 과정이 요거 테스트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하여튼 그죠?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아침에 이제 너무 뭐 하락 포지션에 안 좋게만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건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예요. 미국은 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더 간다고 해서 꼭 한국도 다 같이 잘 갈 수 있을 거냐? 우리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길 넘어가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증시는 어때요? 한국 증시는 여러분들 얄짤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더 올라오나 마나 하락 추세 극복은 택도 없어요. 아직 한참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 코스피는 어때요? 코스피 1년 내내 빠졌는데 요만큼 올라왔다고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에요? 아직 아니거든요.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1년 내내 뭐 지난 7개월 가까이 빠졌는데 이거 이 정도 올라왔다고 추세적인 반등이냐? 아직 그런 이야기 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더 상승을 하면 한국 증시도 좋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분위기를 타는 거니까요, 주식이. 근데 아무튼 한국 증시는 좀 일단 뭐 미국 증시의 추세를 결정하는 이런 싸움에서 좀 약간 예외. 한국 증시는 아무튼 계속해서 하락 추세인 거고 이거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미국 증시가 뭐 추세를 결정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미국 증시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국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요거 우리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죠? 그래서 요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오늘 사실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조금 좀 자세히 좀 다룰까 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달러가 핵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저도 사실 지금까지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영상 녹화하고 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달러라든가 유로화에 관련된 내 생각이 혹시나 틀렸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싶어서 한번 좀 더 큰 그림을 좀 점검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께도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새로운 어떤 기준도 좀 더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했던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참고로 뭐냐면은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하다.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물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달러가 안전자산이지 않느냐. 안전자산이 랠리를 하는데 무슨 위험자산이 잘 갈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달러가 강한 이유는 뭐예요? 미국의 긴축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필연적이다라 이야기를 해드렸고, 혹시나 여기서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착륙을 하더라도 경착륙 시에도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가치가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필연적일 것이다 라고 아침에 이야기를 해드렸긴 했거든요. 이게 일단 저의 아이디어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달러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고, 이 달러의 강세 때문에 금융시장이 물 말아먹고 있고 위험자산들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전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긴 해요. 이 모든 시세는 언더슈팅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 말씀드렸죠. 투매가 나와야 하락 추세가 끝나고요. 오버슈팅이 나와야 상승 추세가 보통 끝나요. 대부분의 시세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이런 가격들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저는 달러 인덱스의 급등이 한 번쯤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와야 이 시세가 완전히 좀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 그림들 보시면 잘 오르고 있긴 해요. 최근에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긴 했지만 이거를 두고 우리가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와서 이게 완전 이제 달러의 상승 추세를 죽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긴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혹은 뭐 원달러 환율을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같은 걸 봐도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 상승 추세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최근에 급등을 좀 하긴 했는데, 이거 이대로 추세가 좀 죽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엄청난 오버슈팅, 뭐 예를 들면은 뭐 1,400원, 1,500원, 뭐 하루에 2, 30원 가량 급등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버슈팅을 봐야 저 상승 추세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걸 봐도 오버슈팅이나 이런 엄청난 변동성 확대는 일단 눈에 띄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 어쨌든 이 기술적으로 봐도 이거 위쪽으로 달러가 한 번 더 쳐 올라줘야 이게 뭐 달러 상승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건 어쨌든 저의 어떤 그 아이디어일 뿐이죠. 막연한 아이디어고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된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오버슈팅이 아니고 뭐 몇 거래일 동안, 아니 뭐 몇 달 동안 변동성을 죽이면서 저항을 누적시키고 나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가 대표적이죠. 코스피 작년에 어떻게 추세 전환됐나요? 오버슈팅 있었나요? 물론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결과적으로 여기 고점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죽긴 죽은 건데, 근데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 폭등하고 나서 바로 폭락한 게 아니잖아요. 1년간 박스권, 1년에서 6개월가량의 박스권 구간이 있었잖아요. 변동성 죽였다가 그리고 나서 전환된 거라고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가 죽었고 그 뒤로 하락 전환하긴 한 건데, 근데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박스권 구간 만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좀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화를 좀 자세히 좀 봤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조금만 좀 이야기하고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할게요. 자, 일단 그 기술적인 기준부터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3.75입니다. 103.75의 달러 인덱스요. 여기 저점 정도 되는 자리예요. 여기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저점은 좀 아닌 것 같고 여기 저점 중요하다고 볼게요.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 일단은 그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다시 고점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일단 이 달러의 상승 추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라인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가 붕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저점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여기가 붕괴되면 저점이 낮아지니까 고점은 여기 어딘가에 지금 일단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 저점과 고점 낮아지면은 원칙적으로 하락 추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아직 한참 남았죠. 지금 105.5잖아요. 급락을 해도 105.5잖아요. 이 자리는 103.75고요. 아직 한참 남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자리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일단 그런 이야기, 일단 판단 기준을 일단 하나 드릴게요.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달러 인덱스의 상승 추세는 끝나게 된다라는 거 일단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 조금만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3중 고점형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혹은 뭐 여기 어딘가에서 또다시 반등이 나오면 또다시 뭐 어떤 다중 고점형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어디선가 반등만 올라와서 다시 고점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 나오면 어쨌든 위기는 싹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달러가 죽을 거라는 위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상향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리는데, 여전히 달러 상승이 한참 유리한 상황이고 추세 전환까지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더 확인해 봐야 되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요한 자리는 말씀드린다. 103.75 정도 되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이 달러 강세, 제가 생각하는 달러 강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또 생각하는 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모든 시세는 말씀드렸다시피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가 오버슈팅이 벌써 나왔을 가능성, 지금 이 정도 시세는 과연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달러 강세가 결코 약한 건 아니에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사례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역사를 돌려봤을 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강력한 편이긴 합니다. 저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오버슈팅이냐? 그건 아니에요.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펴봤을 때 전 여전히 이런 전염병 때와 같은 이런 엄청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른 거, 이것도 좀 만만치 않게 크긴 큰 거고, 물론 여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재료는 있죠. 왜냐? 미국의 긴축 속도가 미쳤으니까요. 미국이 너무 빨리 긴축을 하니까 이거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정당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바닥이 투기 바닥이잖아요. 너무 많이 해먹으면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으면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떤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결코 조금 오른 건 아니다. 많이 오르긴 했고 단기간에 급하게 오른 측면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일단 말씀은 드릴게요.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보는 지표가 제 생각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이평선들 간의 이격도 같은 걸 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나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오느냐, 이 찍고 나온 정도를 보면서 이 시장의 상승 에너지의 지금 강도,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좀 몇 가지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달러 인덱스 보고 있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참고로 주봉이에요. 달러 인덱스 주봉. 왜 주봉을 보냐면 오랜 역사를 보여드리려고요. 지금의 이 달러 인덱스 급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트레이딩뷰닷컴에서 달러 인덱스 켜놓으시고 볼린저 밴드 검색하시면 볼린저 밴드 퍼센트하고 B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를 얼마나 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찍고 나와 있냐, 종가상 얼마나 찍고 나와 있느냐를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편의상 저는 이 숫자를 한 60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할게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역사적인 가격들을 보고 계신데요. 이 어떤 특징들을 볼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위든 아래든 찍고 나올 때는 그런 자리가 변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죠? 뭐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자리들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많이 찍고 나와 버리면 추세 전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어요. 이런 자리들 그죠? 이런 자리들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상승 에너지나 하락 에너지를 강하게 쓰면 에너지가 소진돼서 반대로 가버릴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구간 너무 많이 찍고 나온다, 반등 나오죠. 이런 구간들 역사적으로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지표가 모든 바닥을 잡는 그런 뭐 정석적인 그런 방법은 아닌데,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이죠. 단기적으로 넘어 슈팅 나오면 좀 뭐 상승이 둔화된다거나, 하여튼 뭐 이런 점들을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 이걸 일단 찢고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긴 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아무튼 최근의 사례들을 좀 보자고요. 최근의 사례들. 이거 지금 볼린저 밴드 많이 찢고 나왔거든요. 주봉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찍고 나온 지 지금 몇 달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값이면은 일부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경기 침체 우려나 미국의 긴축 우려가 달러 인덱스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에다 대고 저는 아니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예.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좀 달러가 미리 좀 반영하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긴축이 계속 이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전 솔직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라고요. 달러가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지금 결코요. 지금 결코 적게 오른 건 아니에요. 이런 자리들 보시면 이 숫자들 튀어나온 것들 보세요. 이 뒤에 어떻게 됐냐. 근데 지금 올라온 값도 만만치가 않다. 그만큼 달러가 상승 쪽으로 힘을 많이 썼다. 에너지가 좀 소진되었을 가능성도 있긴 있다라는 거, 그죠? 근데 물론 여전히 전 더 올라간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제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는 절차를 거쳤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많이 심하게 왔다라는 거. 뭐 이평선 같은 거 놓고 봐도 됩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는 그걸 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띄워뒀는데, 이격도 이런 거 봐도 돼요. 주봉상에서 60일 이평선 정도 띄워놓고, 그러니까 60주 이동평균선이겠죠? 이런 거 놓고, 이런데 이격도 같은 거, 주가와 이격도 같은 거 보면 이런데 많이 떨어져 있죠. 너무나 많이 이격도를 벌리면은 죽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지금 자리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도 이 이격도가 상당한 거라고요. 그죠? 이거 상당해요. 굉장히 강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긴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더 일봉상이든 뭐든 일단 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일단 보고는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자리들을 좀 보자. 미국 증시가 더군다나 지금 추세를 살리냐 죽이냐를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볼 때가 아닌가 싶어서 달러 인덱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달러 지금까지 많이 오긴 왔다. 여기서 솔직히 달러가 다시 약세로 전환돼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일단 계속 위쪽으로 보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현재 상황 인식을 좀 잘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 여전히 계속 일단 하방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뭐 미국 증시가 중요한 자리에 왔으니까 숏배팅의 찬스, 베팅해 볼 만한 기회가, 베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점검해 본 거예요. 뭐 유로화를 봐도 사실 비슷해요. 유로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이걸로 볼게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거 잠깐 제 카메라 좀 끄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평선 이격도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아무튼 적게 내려온 건 아니에요. 적게 내려온 건 아니고 이 정도 선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유로화도 반등 나올 만한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일부 지표들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 같은 것도 좀 보여지긴 했었어요. 여긴 다이버전스 안 나타났는데 일부 지표들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 다이버전스 같은 게 슬슬 나타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달러화도 그렇습니다. 유로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자리가 이게 결코 적게 내려온 건 아니다. 속도도 좀 제법 빠른 편이다. 근데 일단 유로화가 더 내려갈 이슈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더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이면 아직까지 일단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요. 혹시 추세 전환을 하더라도 추세 전환에 몇 달가량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유로화 이런 거 보세요. 주봉이에요, 주봉 이거. 일봉으로 볼까요, 그냥? 이런 거 보시면 추세 전환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구간들 한번 보세요. 최소한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추세 전환에요.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추세 전환을 논하는 건 좀 너무 이르지 않겠다, 너무 이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점검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건 달러와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건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제 생각이 맞긴 맞는데 한번 좀 점검해보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저런 걸 한번 보긴 봤고요. 하여튼 뭐 증시도 그렇고 뭐 유로화, 달러화 이런 거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표들 보여드리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 많이 오긴 왔어요.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냐?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적게 왔냐? 적게 온 건 아니에요. 적게 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오긴 왔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솔직히 다시 시장이 거꾸로 가도, 뭐 오르던, 그러니까 하락하던 증시가 추세적으로 좀 반등이 되더라도, 혹은 뭐 오르던 달러가 여기서 다시 꺾인다 하더라도 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럴 만큼 많이 오긴 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여기서 어떤 이제 슈팅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등에 불구하고 저는 아래쪽으로 엄청난 뭔가 한 방이 나와야지 이 세상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달러화는 어때요? 달러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엄청난 대폭등을 한번 봐야 이 시세가 완전히 깔끔하게 끝날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 유로화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지만 더 죽어야 더 죽어야 이 세상이 깔끔해질 것 같다는 입장이고요. 뭐 원화 같은 것도 그래요. 원화 같은 것도 충분히 많이 올랐지만 지금 1300원 뭐 얼마까지 찍었지만 더 올라가야 이게 이 세상이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코스피도 많이 빠졌지만 더 엄청난 슈팅이 한번 나와야 좀 악성 매물도 정리가 되고 시장이 좀, 그죠? 시장이 좀 부담을 덜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일단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중요한 자리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침에 좀 많이 했으니까 따로 더 드리진 않을게요. 아침에 영상 참고를 해주시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오늘 덜었습니다. 삼성전자가 62,000원을 다시 붕괴시켰죠. 62,500원에 저항을 확인하고 62,000원을 붕괴시켰으니 이거 일단 가야 될 때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62,000원 매물대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삼성전자 움직임 굉장히 앞으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시 62,000원 저항 테스트 아마 할 거예요. 제 생각엔요. 저항 테스트하고 자칫 잘못해서 66,600원이나 65,000원짜리 전저점 자리, 직전저점 자리 붕괴되면은 또다시 여기 엄청난 매물대가 쌓이는 거고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지난 몇 주간 여기서 매물 소화했거든요. 상승에너지 누적했거든요. 상승에너지 누적했는데 가야 돼요. 근데 못 가면 이거 이제 뒤통수 엄청나게 맞는 거죠. 이 자리가 엄청난 저항이 돼서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경기 침체를 반영할 만큼 충분히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잘못되면 이제 금융위기급 대폭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 삼성전자가 좀 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반등 끝나고 이미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중요한 지지선이 99,100원 이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미 붕괴됐죠. 그러니까 이미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또 종목들이, 하여튼 대장 종목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일단 코스피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야, 저거 음봉이지 않냐. 근데 저 음봉이라도 일단 상승 마감이고 고점이 워낙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는 강한 겁니다. 근데 일단 음봉이 나오긴 나왔죠. 그래서 저 음봉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저기 있는 저 음봉이 내일도 뭐 모레도 이 자리에서 계속 못 넘어가고 여기서 음봉이 누적되고 저항이 누적된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 이거 음봉 하나 갖고는 뭘 해볼 수는 없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이거 보고 뭐 베팅하실 생각은 그건 좀 위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일단 적합할 것 같아요.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래간만에 한국 증시가 강합니다. 그죠? 강하니까 강한 거 인정해주고, 다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약하네, 코스피가 대장 약한데 갈 수 있겠어라는 생각 정도는 합리적이겠죠. 그죠? 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오늘 같은 날이 아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고 상승 종목 수 굉장히 많았으니까 다른 종목들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그죠? 다른 종목은 최소 2-3%씩 올랐을 것 같은데, 그죠? 2-3%씩은 아니고 한 1% 정도씩은 올랐을 수 있겠네요. 뭐 산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근데 아무튼 이런 날이 주식 투자자 분들께는 좋은 날일 수 있다. 근데 시장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가 맛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긴 어렵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뭐 그죠? 풋옵션으로 봐도 똑같아요.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어디서 이 양봉을 지켜낸다면 다시 추세 반전될 수 있죠. 근데 아직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 자리니까 아직 모르고요. 풋옵션 막 사시면 좀 위험하실 수 있고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단 더 올라가고 있긴 해요. 저항이 누적되고 있지만 여기서 콜 매도 베팅을 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있는 그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자고요.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주춤주춤하고 있죠. 또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원달러 환율 이 상승 추세 이거 이대로 쉽게 끝내진 않을 거라고요. 여기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답답한 흐름 보이면서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죽거나 아니면 대폭등 엄청난 오버슈팅을 봐야 이 시세가 끝날 거라는 생각인데, 일단 하방 경직성이 또 나오고 있네요. 하여튼 이 정도 점검만 하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저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 마감했다라고 해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하방을 끝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긴 할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오늘 밤에 중요한 자리니까 저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저항 테스트, 미국 S&P 4100, 나스닥 12900 자리 잘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여튼 편안하게들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